맨유 일단 단독 3위. 시즌 초반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그런 순위. 현재 리그 3위 기록 중인데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정말. 사실 아모림이 경질 당했을 때 그때 이제 6, 7등, 7등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순위에서 맨유가 놀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사실 챔스 진출은 꿈만 같던 그런 순위였잖아요. 원래 아모림이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좀 늦게 경질이 됐다 보니까 애초에 시즌 초중반, 시즌 중반 그때 경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경질 골든타임을 놓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이번 시즌 챔스 빡세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맨유가 현재 3위 달성하고 있는 건 마이클 캐릭의 공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리즈전 이때 무승부를 하면서 아모림이 경질되고 충격의 강등권 2연 무승부 울브스전 리즈전 그리고 아모림 경질 그 이후에 벌리전 이때 플래처가 단기 임시감독 2경기 맡으면서 벌리전 무승부 그리고 브라이튼전 패배 그리고 2경기의 기간을 벌면서 마이클 캐릭 임시감독을 선임했고 그 이후로 승승승승 무승승 최근 7경기 6승 1무입니다. 심지어 6승 중에서도 그냥 뭐 단순 애매한 팀들이 이긴 게 아니죠. 맨시티전 승리, 심지어 현재 이번 시즌 리그 탑독,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단순 체급이라든지 실력으로 봤을 때 파워랭킹 봤을 때 1, 2등에 육박하는 아스날을 상대로 심지어 아스날 홈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캐릭이 드라마틱하게 아스날을 잡으면서 2연승 그리고 풀럼전 승 토트넘도 최근 상대 전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징크스 깨면서 승리 웨스트햄전 아쉬울 수 있다고 해도 에버튼전 승리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 그러면서 현재 마이클 캐릭은 임감 고트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기까지 단 한 경기만 남았다. 봤을 때 첫 번째 패배 이전까지의 무패 행진 기록 솔샤르는 11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했었는데 마이클 캐릭은 10경기라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이번 시즌 맨유 임감으로서의 7경기 플러스 과거에 몇 년 전에 또 마이클 캐릭이 임시감독으로 잠깐 팀을 맡았을 때 그때 이제 3경기를 하면서 2승 1무를 거두었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챔스 비아레알 경기, 첼시전, 아스날전 이렇게 3경기였는데 거기에서 2승 1무 기록했었고 이번 시즌 6승 1무 기록하면서 총합 승률 봤을 때는 10경기 8승 2무 현재 맨유에서 기록 중 다음 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면 솔샤르의 무패 행진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솔샤르도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면서 정식감독 바로 되었었는데 마이클 캐릭도 임시감독에서 정식감독 넘어갈 만한 그런 성적 아니냐 또 이런 왈가왈부가 생길 수도 있죠. 정식감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장 최근 소식으로 파브리지오 로마노발 소식 마이클 캐릭 맨유 정식감독 선임 가능성 높아졌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일단 뭐 전문 봐보면 7경기 6승 1무 무패 분위기도 환상적 맨유의 모든 인물들 마이클 캐릭이 계속 남아서 정식감독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선수단과 수뇌부 맨유 보드진까지 지금 현재 캐릭에게 매우 놀란 상태. 마이클 캐릭 맨유의 정식감독직 부임 관련된 진정한 강한 기회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거대한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일단 마이클 캐릭은 맨유의 정식감독을 노리고 맨유 임시감독으로 부임한 건 아니긴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이번 시즌 끝나고 FA 확정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직은 공석이 될 게 확정이고요. 그리고 풀럼의 마르코 쉘바 뭐 100% 나갈지 말지는 의문부호긴 하지만 일단 이번 시즌 계약 만료입니다. 마르코 쉘바도 풀럼의 마르코 쉘바 그리고 본머스의 이라울라도 재계약을 할지 말진 모르긴 해요. 근데 이라울라도 이번 시즌 끝나고 계약 만료. 그래서 마이클 캐릭이 이렇게 세 팀에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세 팀에게 좀 지원서를 낼 수 있을 만한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맨유에서 스펙을 쌓기 위해 임시감독으로 왔다는 것도 그렇게 왔던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마이클 캐릭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로 그리고 엄청난 승리들 맨더비 잡아내고 아스날 잡아내면서 임팩트도 엄청났고 그러면서 솔샤르 때랑 똑같죠. 정식감독직 부임 강한 기회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다른 점은 솔샤르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론 언플을 존나 했어요. 뭐 언플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맨유 임시감독으로 왔을 때 그때 원래 기존의 노르웨이 리그의 감독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 있다가 갑자기 맨유 임시감독으로 부임한 거란 말이야. 근데 맨유 임감하다가 본인 성적이 엄청 좋으니까 그때 막 외부 인터뷰로 나 이미 이전 소속팀 노르웨이 팀 그런 거 뭐 안중에도 없다. 이미 거기랑 계약 끝났고 나한테 지금 남은 건 맨유 단독적인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맨유 정식 감독 하고 싶다는 좀 그런 추파를 던졌었는데 그에 비해서 마이클 캐릭은 아직 정식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용하게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마이클 캐릭 맨유 정식 감독 관련된 기사가 있지만서도 또 로마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기자들이 마이클 캐릭 정식 감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제 사견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마 마이클 캐릭이 이번 시즌 맨유를 챔스권에 올려놓는다면, 챔스 티켓을 마이클 캐릭이 따준다면, 그러면 어차피 맨유 보드진이 마이클 캐릭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할 걸로 보이긴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챔스 티켓 따면 웬만하면 정식 감독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긴 하죠. 전술적으로 최근에 좀 파해드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이제 솔샤르 시절에 그때도 이제 단순 임시 감독으로 반 시즌 동안 성적 반짝 낸 거 가지고 정식 감독 시켰다가 경험 없는 감독을 맨유라는 빅클럽에 정식 감독 시켰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 확실하게 맨유가 부메랑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솔샤르 말년에도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이클 캐릭 정식 감독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맨유 차기 정식 감독 라인 그어봤을 때 일단 마이클 캐릭이 최소한 데제르비, 글라스너 해당 라인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 위에 있는 라인이 알론소, 뭐 나겔스만 등등등 있겠죠. 원래 여기에 이제 투헬까지 있었는데 투헬은 아예 나가리, 잉글랜드 조별딱을 하더라도 토마스 투헬은 잉글랜드 유로 대회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28년까지. 뭐 이 라인에 뭐 심자기도 있고 등등등 있긴 하겠지만 일단 대충 뭐 전 마이클 캐릭이 이 정도까진 위치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모습 봤을 때. 뷔페 셰시코 잘 쓰는 것만으로도 마이클 캐릭 정감 괜찮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통계를 가져온 게 BBC 스포츠에서 뽑은 아모린 볼 아래에서의 셰시코 vs 캐릭 볼 아래에서의 셰시코 득점 기록 관련해가지고, 아모림 아래에서 셰시코 17번 출전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아모림 이후 사실 해당 출전 기록에는 플래처 시절에 그때 셰시코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일단 아모림 아래에서는 17번 출전했고 아모림 이후에 8번 출전. 근데 이것도 단순 아모림 아래에서 2배 정도 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출전 시간, 단순 출전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모림 아래에서 1000분 이상, 그에 비해서 아모림 이후에 300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거의 30% 정도밖에 아모림 이후에 뛰지 않았죠. 아모림 아래에서 1000분, 아모림 이후에 300분. 근데 골수가 17경기 1000분에 2골, 8경기 300분에 7골. 분당 골수로 봤을 때도 아모림 아래에서는 520분을 출전했을 때 한 골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모림이 나가고 난 이후에 50분 출전하면 한 골. 대충 수치로 때려봤을 때 한 경기 하면 2골은 넣는다는 거죠. 풀타임 뛰면. 그리고 득점 전환율, 슈팅 전환율이라고 하죠. 아모림 아래에선 슈팅 100번 때리면 5번 들어간다는 거고, 근데 아모림이 나가고 슈팅 100번 때리면 30번 정도는 골로 연결된다는 거. 이 정도로 셰시코를 그냥 180도 바꿔놨죠. 셰시코 스탯 관련해서 FA컵에서 한 골 빼더라도, 그때 브라이튼한테 FA컵에서 넣었던 거 그거 빼더라도 단순 리그만 봤을 때도 58분마다 한 골씩, 2026년 기준. 이는 해리 케인, 은바페보다도, 와 이번 시즌 케인보다도 지금 26년도에 골 순도가 더 좋은 그런 지금 셰시코의 미친 폼. 진짜 말 안 되는 수치긴 하죠. 그러면서 최근 셰시코가 8경기에서 7골, 2골, 1골, 노골, 노골, 1골, 노골, 1골, 1골, 1골. 심지어 출전 시간 보더라도 풀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75분, 32분, 21분, 15분, 16분, 막 9분 이래가지고 아월리 대비 골 순도가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뭐 마이클 캐릭이 진짜 괜찮은 감독이라 셰시코를 확실하게 잘 만져줬다도 될 수 있겠지만, 아모림이 얼마나 버러지 같은 감독이었으면 이런 추악한 기록을 남겨놓고 갔을까. 셰시코에게 할 짓 못할 짓 다 한 게 아모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런 세부 지표죠. 이제 마이클 캐릭 전술 관련해서 간단하게, 수비 시에는 그냥 단순 사사이 플랫으로 서면서 일단 마이클 캐릭이 전술적으로 괜찮았던 게 후방 빌드업 확실하게 구조를 잡았다는 거. 경기마다 약간의 변형은 있긴 해요. 왼쪽 풀백을 올릴 것인가 오른쪽 풀백을 올릴 것인가, 이 정도의 진짜 미세한 변형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기본 기조는 베스트 11 기준으로 기본 골자는 루크쇼를 확 올리면서, 그러면서 루크쇼에게 측면을 먹게 하고, 그리고 리차, 맥과이어, 달롯, 이 3명의 선수가 후방에서 백스리를 이렇게 만들고, 카세미로 마이누 3위 빌드업, 이렇게 빌드업이 진행되죠. 확실하게 1차 빌드업 전술 만들고, 그리고 또 로우 블럭에서 미들 블록 넘어간 상황에서도 그때도 딱 이 골자 그대로 유지해서 아마드 측면 붙이고, 은베모, 브루노, 쿠냐 박스 근처 붙이고, 마이누, 카세미루, 달론, 맥과, 리차, 이렇게 3-2-5 형태 맨유의 공격 과정 전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달롯이 확실하게 안 올라가는 것도 이런 주문이 있었던 거죠. 결국 후방에서 3명의 선수를 만들면서 조금 더 밸런스를 잡으려 하는 거고, 마이클 캐릭이 되게 밸런스를 잘 잡는 감독 같아요. 이거는 미들즈브러 시절에도 그랬고 맨유에서도, 이거는 뭐 공격적으로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감 있게 플레이하고 리스크를 막 엄청나게 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드가 종종 달롯 보고 왜 오버래핑 안 하냐, 나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측면 너가 먹어줘야 되지 않겠냐,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막 손짓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달롯이 이렇게 빡세게 안 올라와주는 건 저는 마이클 캐릭의 주문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점이 아모림이 너무 그냥 100% 1차 빌드업이라든지 할 때 볼을 전방으로 보낼 때 측면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아모림이. 그래서 이제 뭐 도루구라든지 아마드의 폼이 별로일 때 맨유의 경기력까지 싹 다 별로가 돼버리는 그런 참사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마이클 캐릭은 후방에서 1차 빌드업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후방에서 1차 빌드업 뿐만 아니라 미들블럭에서 하이블록 넘어갈 때도 계속해서 중앙을 위시하긴 합니다. 지속적인 사이 패스들로, 특히 이제 리차부터 시작되는 그런 전진 패스, 사이 패스들, 그러면서 중앙 미들블록 쪽을 확실하게 먹으면서 이런 사이 패스들, 그리고 사이 패스 이후에도 원터치 삼각 패스, 이 풀백, 그리고 센터백, 3선 이렇게 3명이서의 삼각 패스 통해 가지고 좀 직선적으로 전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이러면서 후방 빌드업도 확실히 안정화시키고, 미들블록에서 하이블록 넘어갈 때도 측면을 위시하기보단 최대한 중앙 지향적인 브루노가 내려오면서도 또 이제 브루노가 전진 패스 확실하게 넣어줄 때도 있고, 되게 지공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마이클 캐릭이 뭐 중앙 위시하고 이런 것들도 미들즈브러 시절부터 사실 계속된 그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중앙 위시하면서 계속해서 전진 패스 빠르게 넣어주는 것들, 이런 직선적인 축구, 지공 중심으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단 이런 직선적인 축구들, 원래 과거에 미들즈브러 시절부터 계속해서 선호하던 것들이라 되게 지공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좀 공격 찬스를 빠르게 소모시키면서, 그러면서 변칙적으로 좀 공격 운용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너무 공격 기회를 남발하는 거 아닌가? 너무 공격 기회를 쉽게 소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공 상황에서 어쨌건 마이클 캐릭이 프리시즌을 보내지 않은 감독이다 보니까 좀 세부 전술이라든지 지공 상황 이런 전술들 관련해서 만져줄 시간이 조금 이번 시즌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공 상황에서의 답답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1차 빌드업 관련해서도 제가 중앙 지역을 마이클 캐릭이 많이 위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난 풀럼전, 에버튼전, 그리고 웨스트햄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랬던 경기들처럼 상대가 중앙으로 빡세게 좁혀 나오면, 그랬을 때 이제 마이클 캐릭의 공격에도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고, 사이패스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상대가 맞춤 전술 잘 준비해와서 막아버린다면 많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이클 캐릭의 비판거리로 뭐 작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식 감독이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정식 감독을 염두에 뒀을 때 하는 이야기지, 사실 임시 감독으로서 마이클 캐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뭘 더 바래? 저는 마이클 캐릭이 맨유 챔스 티켓 못 따준다 하더라도, 6위로 시즌 마감한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추호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임시 감독인데 이미 마이클 캐릭은 지금 7경기에서 6승 1무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식 감독으로서 지금 정식 감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잡는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추후 경기들에서라든지 조금 고쳐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상대가 좁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의 조금 더 고도화된 세부 전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상대가 좁게 나왔을 때 파해법은 어느 정도 마이클 캐릭이 깨달을 수 있다고 봐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글라스너가 확실하게 맨유 맞춤 전술로 준비 잘해와가지고 전반전 아쉽다 보니까 후반전에 바로 계속해서 측면 위시하면서, 그리고 브루노도 오히려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러면서 박스 안에 셰슈코 넣고 박스 안으로 다이렉트하게 크로스하는 것들, 상대가 좁혀 나오면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자유도는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브루노가 조금 더 프리해지고 측면에서 조금 더 양질의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러면서 셰슈코의 득점도 그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조금의 뭐 파이법은 점점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상대가 아예 눌러앉을 때, 그때 이제 파이법 관련해서도 사실 이건 마이클 캐릭 조금 변호를 하자면, 맨유 선발 라인업 봤을 때 측면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긴 합니다. 아마드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드 하나밖에. 은베모도 지금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 약간은 중앙지향적인 아예 측면을 먹는 그런 윙어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은베모는 공미 성향, 스트라이커 성향, 윙어 성향, 이 세 개의 성향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섞여있는 선수입니다. 원래 브랜트포드 시절부터 그랬고, 그래서 항상 위사랑 같이 투톱으로 나왔었고, 물론 뭐 2선으로 종종 오른쪽 2선 뛸 때도 있었지만 베스트는 위사랑 투톱일 때였고, 쿠냐도 제가 입이 아프긴 한데 쿠냐는 이쪽 측면 먹는 선수 절대 아닙니다. 윙어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개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빵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현재 플레이 스타일 봤을 때 무조건 중앙을 위시해야 되는, 딱 이 아클서클 근처, 이쪽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좋은 빠따력으로 슈팅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는 선수지, 측면을 위시하는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쿠냐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이클 캐릭이 맨유 왔을 때 도루구 부상 전까지는 도루구를 해당 위치에 계속해서 썼었고, 그러면서 이때는 또 접근 방식이 약간 달랐죠. 사실 지금도 루크쇼를 이렇게 측면 붙이는 게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이러면서 루크쇼가 부상도 당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루크쇼 측면이 리스크가 있다고 했던 건데, 부상 위험도 플러스 기동력이 지금 많이 저하됐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고, 아마드밖에 지금 측면을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 아마드만 지금 측면을 먹을 수 있는데, 맨유 자원들 중에 그런 상황에 왼쪽 측면 도루구까지 없는 상황이면 루크쇼가 여기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루크쇼가 측면 먹어주는 많은 왕성한 활동량 가져가면서 조금씩 체력적으로 부하오는 모습들이 보였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까지 현재 당했죠. 그래서 도루구가 있을 때는 루크쇼를 확실히 조금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차 맥과 그리고 달롯을 아예 올리면서, 그리고 아마드를 조금 더 중앙으로 좁혔죠. 이런 식으로 마이클 캐릭이 공격 구조를 바꾸기도 했고, 뭐 어쨌건 도루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도루구를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쿠냐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 쿠냐도 뭐 이쪽 측면에 계속 위치한다기보단 왼쪽 이선 공격수로 나온다 해도 계속 중앙 쪽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스위칭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과부하를 만들고 좌측 아이솔레이션 통해서 오른쪽에서 과부하 만들고 좌측 아이솔레이션으로 루크쇼 전진시켜서 이쪽으로 반대 전환 마인드 루크쇼 쪽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쿠냐도 이제 측면을 아예 못 먹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지공 상황에서라든지 반대 전환이나 스윙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결국 지금 좌윙 전문 좌윙이 전무한 상황에서 마이클 캐릭이 뭔가 변곡점을 주기가 힘들기도 하죠. 1대1 사이드를 먹어줄 만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좌측에도. 지금 우측에는 아마드가 있다고 해도 좌측에는 지금 전무하거든요. 도루구도 임시방편일 뿐이지, 도루구도 왼발 윙어, 왼발 좌측 윙어, 클래식 윙어, 수비형 윙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대축구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른발 전문 좌윙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좌윙이 없다는 것도 마이클 캐릭에 대한 약간의 실드가 될 수도 있고, 좌윙이 없고 이런 거는 결국 지금 현재 마이클 캐릭이 선발 라인업 관련해서도 너무 선발 라인업 복분 아니냐, 이러면 상대 맞춤 전술 짤 때도 100% 그냥 마이클 캐릭 파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잣대를 내비칠 수 있지만, 전문 좌윙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선발 라인업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겠죠. 뭔가 마운트라든지 이런 선수라도 있었으면, 도루구 마운트 있었으면 조금의 변칙적인 그런 선발이라든지 교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마운트도 부상, 도루구도 부상, 이런 상황에 뭔가 변칙성 플레이를 주기가, 그리고 그동안 지금 6승 1무를 한 그런 스쿼드인데 여기에서 변칙 주기도 빡세고, 그렇다고 막 마이클 캐릭을 100% 쉴드 치는 건 아니지만 아예 근거가 없는 선택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마이클 캐릭 정식 감독 관련해서 만약 남은 10경기에서 제가 방금 전술적으로 집은 것들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발전이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정감 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10경기에서 발전이 보이는 거면 남은 10경기도 성적 괜찮다는 거고, 그러면 이미 챔스 티켓도 따왔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전술적으로 집은 것들 괜찮은 것들 보인다? 이러면 당연히 정식 감독이고, 근데 이게 아니라 남은 10경기에서 지금이랑 똑같은 그 정도의 어빌리티?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캐릭보다 위에 있는 감독들, 뭐 심자기가 살짝, 근데 심자기는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그러면 나겔스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론소 이런 캐릭보다 더 높은 기대값 가질 수 있는 감독 먼저 컨택해보고, 일단 먼저 컨택해보고 안 된다면 캐릭으로 바로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차피 남은 10경기에서 뭐 이 정도의 어빌리티 보여주고, 근데 마이클 캐릭이 챔스 티켓 따온다면, 한 5등 정도로 챔스 티켓 따온다면, 어차피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왈가왈부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어차피 보드진이 캐릭 정식 감독 바로 갈 것 같아서, 이게 결국 제 결론입니다. 마이클 캐릭이 지금 정도 좀 약간은 아쉬운 그런 경기력 보여주면서 챔스 티켓만 따면 어차피 보드진이 정식 감독 바로 갈 것 같아서, 이렇다 해도 뭐 보드진을 아예 비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끝까지 응원해야죠, 다음 시즌도 당연히. 근데 뭐 정식 감독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랑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마이클 캐릭의 성과만 보더라도, 7경기에서 6승 1무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임시 감독으로서의 성과는 이미 차고 넘치게 달성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마이클 캐릭에 대한 비판도 추호도 할 생각이었고요. 정식 감독이라는 그런 네임택을 붙여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할 예정이지, 저는 마이클 캐릭 임시 감독으로서 챔스 티켓을 못 따더라도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마이클 캐릭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번 시즌 이렇게 중후반기에 축구 보면서 좋은 감정 자체를 못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뭐 다른 임시 감독이 왔더라도 저는 이 정도 성과 절대 못 달성했을 거라 생각하고, 아모림으로 쭉 갔었더라도 저는 더 처참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이클 캐릭에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번 시즌인 것 같아요.